있습니다. 뭐냐면 서울시장 잠재 후보군을 놓고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봤어요. 네. 본격적으로. 물론 누구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왔다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재는 민주당 지지가 높고 네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군을 많이 넣을수록 민주당 후보들끼리 가까먹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조사 발표해 주시죠. 내용을. 네. 2강 2중 6약 구도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로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박 시장이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숫자를 전해드리면요. 박 시장이 26.3%로 1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19.5%로 2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제 양강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네. 김재일 박사님한테. 네. 네. 한마디 하실 타이밍인데. 왜? 저는 이재명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안 들어오기로 했잖아. 누가 집어넣은 거야 이거? 그렇지는 않고요. 예. 누가 오케이 한 거야? 이재명 시장이 오케이 했나요?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도 계속 거의 굳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네. 네. 공식적으로 네.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3선 도전을 한다면 네. 본인은 서울시장 도전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전제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도전을 하느냐잖아요. 그거를 아직 확실하게 하질 않았죠.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인터뷰에서 본인은 중국집에 가면 요즘 3선 짜장만 시킨다고 했거든요. 정말 박 시장께서 그러셨나요? 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하면 재미없을 텐데 박원순 시장이 하니까 워낙 썰렁한 분이라. 예. 아니 그래서 12월 달쯤에 예.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재명 시장도 넣어서 한 모양인데 글쎄. 저는 빼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드는 게 박원순 시장이 3선 짜장만 드신다는데 그럴 경우는 이재명 시장은 자기는 다른 곳에 도전하겠다고 했으니까. 정치라는 것이 네.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오늘 이거 발표하면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흥분하시겠는데. 생각이 달라질 예, 수 그렇죠. 있겠는데. 오차범위 살짝 벗어나는 좀 그게 양강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는 네. 또 왜 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면 만약에 그런 뜻이 그렇다면 정치인 본인의 뜻이 그렇다면 이렇게 넣음으로 해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을 흔들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전망하기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다른 후보들을 흔들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정당 요인이 지방선거에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 정당별의 전체적인 규모를 줄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보면 다 합치면 54.7%고, 민주당 한국당 계열은 19.2%, 국민의당은 10.3%, 정의당 5.9%, 바른정당 2.8%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넣고 빼고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정당 지지율의 개인 경쟁이 약간 더해지거나 맞습니다. 그 정도군요.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빠진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그렇게 가서 전체적인 파이는 그럼 일단 이렇게 해보죠. 민주당 후보군으로 집어넣은 사람들만 따로 빼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지난 6월 중순에 모 언론사 의뢰로 리얼미터가 그때도 한번 했습니다. 한 2달 조금 더 전이었죠. 네. 그때 박원순 시장이 1위로 나왔고요. 네. 조금 차이로 그때도 이재명 시장이 2위로 나왔습니다. 3위 거기까지는 예상이 가능한데 네. 3, 4위가 궁금한 거죠. 좀 차이가 좀 큽니다.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추미애 현 대표라든지 한 자릿수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는 본선 한 문항만 물었는데요. 순위를 3, 4위로 일단 갈까요? 네. 민주당만 쭉 해보죠. 민주당만 말씀드리면은 정청래 민주당 전 의원이 4.5%로 민주당 내에서는 3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4.4%로 0.1%포인트 초박빙으로 정청래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비슷한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1, 2위의 격차와 상당히 크죠. 여기서 이재명 시장이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할 경우에 그 지지율을 정청래
전 의원이 가져가느냐, 박영선 의원이 가져가느냐로 갈리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유권자들이 파악하는 현재 잠재 후보군들의 민주당의 네. 이념적인 지향성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드랍을 한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박원순 현 시장으로 갈 것이고 일부 정청래 의원 그리고 박영선 의원 쪽으로는 가는 부분들이 일본에 있겠지만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지층으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정청래 의원을 놀릴 거리가 하나 생겼네요. 그리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4.5% 나온 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선전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뜬금없이. 뜬금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실상 지명도로 봤을 때는 거의 전국구 의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서울시장에 이렇게 네. 등장하는 건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네. 다른 TV 효과. 갑자기 부상한 거거든요. 자, 그렇고 네. 자유한국당 후보 중에는 아니 근데 정말 민주당 안에는 없어요? 추미애 대표는 안 들어갔어요?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 지난번 6월 중순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좀 간접적인 통로로 당대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시기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된다. 빼달라고 요청했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후보군 중에는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치자면 나경원 의원이 4.1%가 나왔고요. 예. 근데 자유한국당 계열로 보자고 한다면은 3위가 황교안 전 총리가 전체 3위. 예, 전체 3위가 13.6%로 황교안 전 총리가 차지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한국당 지지층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무려 60%의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에게서 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58%였는데 한 60%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지지층의 사람들은 황교안 전 총리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압도적인 그 지지를 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장 대안으로서 황교안 전 총리밖에 없지 않나라고 이제 그쪽 지지층의 유권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대선 후보군일 때 정도 지지율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10%. 그렇습니다. 예. 네. 경선하면 이기겠네? 자유한국당 내에서. 글쎄. 예, 그럼 입당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네.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나와서는 안 될 것이고. 네. 아마도. 자, 자유한국당에서는 한 13% 정도로 황교안 전 총리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4.1%로 전체 8위가 나왔고요. 그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로 10위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뉴스공장 효과. 그런가요? 뉴스공장에서 자꾸 세탁하고 띄워주고 그런다면서요. 그런가요? 1.5%도 사실상 낮은 지지율은 아닙니다, 사실상. 글쎄, 뭐 그럼요. 정치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그럼요. 네. 이름이 오른 자체가. 아니 그리고 솔직히는 김성태 의원은 제 생각인데 다시 자유한국당 안 돌아갔으면은 바른 정당에서 그 후보도 될 수 있었을 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네. 참 바보. 네네. 다음 주에는 바보같이. 네,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 대목을 저희가 따가지고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보같이라고. 본인은 뭐 후회할지 후회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1.5%로 어떤 순위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10위권 안에. 자,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후보군이 없네요, 현재. 바른정당 바른정당 이전에 국민의당을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현재 대표죠.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서울시장 출마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되는데 그때는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집어넣었고 10.3%로 황교안 전 총리에 의해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근데 이 조사 기간이 지난주 평일 5일 하고 이번 주 5월화 7일 동안 진행된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를 되돌아보시면은 TV토론이라든지 당대표 경선 관련해서 언론 노출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지난 6월 중순의 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그때는 한 7% 정도가 나왔거든요. 한 3%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컨벤션 효과를 요 정도 3% 정도 봤다고 봐요.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가 8위네요. 예,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는 2.8%로 전체 9위가 나왔고요. 6월 중순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넣었는데 그때는 한 10%가 넘었어요. 근데 유 의원이 전 안 나간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넣기가 힘들었다.
예. 자, 박사님 총평을 한번 해주시자면요. 네. 아, 뭐 청평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그럼 이렇게. 청평은 그러니까 청평보다는 개별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오늘 갑자기. 아니 일단은 이제 자유한국당 걱정부터 좀 해주면. 네. 정치 아니 동편하고 왜냐하면 싶다고 다음 하셔가지고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트라우마가 있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른바 보수들이 좀 이제 다시 한번 비전도 보여주고 자기들도 뭉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에 매달리는 심정은 확실히 알겠어요. 뭐 그건 알겠는데 황교안과 저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황교안은 일단 보세요. 그 내부에서야 경선에서 이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기 하면 일단은 박근혜하고 떨어질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뭐 그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별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안철수 10% 나왔다는 게 뭐 사실 굉장히 작게 나온 편이었는데. 아니, 뭐, 본인은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대표도, 그리고 뭐, 부산시장 얘기도 나오고, 뭐, 등등히 하는데. 근데 저는요, 이거 뭐냐면, 저는 문제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제가 지적을 하는 게 한데, 좀, 그러니까 안철수 뒤에 시장이 붙는 게 어울려요? 나는, 왜냐면, 예전에 박근혜 뒤에 네. 시장이 붙는 게 전혀 안 어울렸다고 다들 그랬거든요. 박근혜 보고 행정경험 필요해서 뭐 시장도 한번 뭐 도지사나 이런 얘기 했지만 전혀 안 어울렸잖아요. 대중들 속에 이제 그 정치인이 가진 포지션이 네. 맞냐, 시장이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박근혜 네. 시장이 안 어울렸듯이 저는 안철수 시장도 굉장히 안 어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 뭐 인간으로서 안철수, 시민으로서 안철수는 박원순 시장을 등단시키고 이기게 만드는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뭐 하여튼 그거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장으로는 맞지 않다, 근데. 시장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포지션이 안 맞는 것 같다, 머릿속에. 포지션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평론을 하고 싶어요. 아니 내가 하고 갑자기.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해요? 더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나머지 예를 들어. 아니 근데 왜 지금 저기 하는 게 노회찬이 안 나와서 제가 그렇죠. 노회찬이 안 나와서 제가 이거 봐 제가 노회찬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노회찬은 국회의원도 어울리고 노회찬 시장도 어울리고 노회찬 도지사도 어울리고 죄송합니다. 노회찬 대통령도 어울려요. 지금 정당별로 가다 보니까 조금 빠졌는데요. 노회찬 의원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 전체 5위. 예, 안철수 그 대표 밑에인데 5.9%가 나왔어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선 5기 2010년이었죠. 네. 그 오세훈 시장이 될 때 그때 노회찬 그 의원이 나왔어요. 나왔죠. 그때 3.3% 정도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 지금 5.9%이고 그리고 지난 그 직전의 대선에서 그 심상정 그 대표가 얻은 득표를 생각을 한다면은 만약에 그 내년에 나온다면 서울시장으로 상당한 좀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지난번에 여기 나오셔서 안 나오신다는 얘기 네, 하셨죠. 본인은 지금 나올 본인은 생각이 없다고. 경남에 네. 계시다. 근데 저는 정말 진보 정당의 분이 그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나 정말 한번 제대로 하는 거 참 보고 싶어요. 자, 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뒤 시간이 없으니까 걔부터 말하고 나머지 시간을 쓰도록 하죠.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정당 지지율 정례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30일 사흘 동안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최종 완전 응답자는 1,521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는 역시 TBS 의뢰로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평일 7일 동안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완전 응답자는 893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3%포인트, 응답률은 5.1%입니다. 길어. 시간이 다 먹었네. 이거 녹음해서 오세요, 앞으로. 더 할 얘기가 부족하고 다음에 김진일 박사님 정치평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재밌는데요? 권수정 실장 김진일 박사님.